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입지 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입지의 평가 항목 중에서 시장 확장 잠재력은 어떠한 개념인지, 그다음에 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역에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가, 어느 지역에. 그래서 BPI라는 계수로 바잉 파워 인덱스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구매력 지수가 얼마냐. 그래서 바잉 파워 BPI 지수가 높으면 구매력 지수가 높은 데가 좋은 지역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의 가중치를 한 0.2%, 소매 매출액을 0.3%, 유효 수도액을 0.5%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제 지수를 어떤 지역의, 그러니까 소득이 같은 인구의 소매 매출액이라면 유효 소득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구매력 지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BPI 구매력 지수라는 개념으로 그 지역의 구매력 지수를 계산하는 개념으로 어떤 그 지역의 입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활동 지수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어떤 총 인구 중 해당 지역의 비율, 그 다음에 총 매출액 중 해당 지역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유출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인구 30%의 매출액이 30이라고 그러면 1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구는 5%인데 매출액이 10%다. 그러면 2는 외부의 제주도에는 와서 사람들이 쓰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죠? 누가 봐도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부의 관광객이 와서 쓰니까. 그런 것처럼 각각 지역마다 이쪽 지역은 어떻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유입이 많은 지역, 인구 대비 똑같은 인구라도 외부 유입이 많은 데는 판매 활동 지수가 높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지역이 아주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 활동 지수가 높은 지역. 어쨌든 이게 물론 판매 활동 지수가 높고 낮고 이것을 계산상으로만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또 소매 포화 지수라는 게 있다. 소매 포화 지수. 소매 포화 지수는 뭐냐? 어떤 지역에 식료품을 파는 매장 면적 대비 그 소비자와 소비 지출액, 그러니까 식료품에 대한 매출액이 어떤 예상 매출액이 얼마인데 점포 면적이 얼마다. 그래서 점포 면적과 식료품 매출액. 만약에 똑같은 거다면 이게 서울이 100대 100하고 1이다. 점포 면적이 100인데 100억이다. 점포 면적은 50인데 100억이다. 그러면 2다. 그러면 여기는 매출은 많은데 점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점포를 더 만들어도 어떤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매 포화 지수라는 개념으로 시장 확장 잠재력을 또 보는 거다. 시장이 얼마만큼 확장. 그래서 시장 확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시장이 얼마만큼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소매 포화 지수가 경쟁이 어떤지, 소매 포화 지수가 높고 낮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확장, 그러니까 4사분면으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경쟁은 낮고, 경쟁도 없고, 시장 확장이 높다.
경쟁은 낮고 시장 확장이 높다. 그러면 되게 좋은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쟁은 낮고 시장 확장력도 낮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지. 근데 시장 경쟁은 높고 시장 확장력도 높은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같은 종류고. 근데 경쟁도 높고 시장 확장력도 낮은 것이다. 이러면 이게 만약에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이런 정도 순에서 어떤 그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상권의 범위는 이제 어때요? 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권의 범위라고는 상권의 경계를 말하는 거겠죠. 상권의 경계. 그래서 상권의 경계가 이제 보통 평상시로 말할 때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점포가 있으면 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디에 사느냐. 이게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게 나눌 수도 있는데 이런 범위가 이 경계가 어디까지가 우리 상권인가 이것을 이제 어떤 파악하는 방법을 좀 열어. 그래서 먼저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어떤 특정 점포의 고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소매업의 상권이란 소매업의 입지, 경영 주체 및 그 입지 지점을 중심으로 점포 경영을 유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적,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지역적, 공간적 범위가 상권이다. 점포가 지역적, 공간적 범위. 점포가 있으면 고객들이 어디까지 우리 점포를 이용하느냐. 고객들이 오는 범위가 이 상권 테두리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상권 이런 지역 개념으로 이거는 시군구 같은 개념, 시 단위, 구 단위, 개별 단위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1차 상권, 고객,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도 나누지만 어쨌든 이런 상권은 고객의 범위다. 그래서 점포군이나 상업시설 집적적 또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우에 이러한 기능이 주변의 지역이나 공간에 미치는 영향 범위를 상권이라고 그런다. 고객이 올 수 있는 범위. 3차 상권은 또 한계 상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고객이 오는 범위로 할 때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누는다. 그래서 1차 상권은 고객의 60에서 70%가 거주하는 상권의 범위다. 편의점과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르겠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뭐 500m 단위고 거의 100m라든지 선매품은 30분 정도까지 거리 차로. 2차 상권은 고객의 20에서 25%가 거주하는 상권의 범위다. 선매품의 경우는 60분, 1시간 거리. 3차 상권은 1, 2차 상권 이후 고객들이 거주하는 범위. 한계 상권이 되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거리라기보다는 업종에 따라서 고객들이 다르니까, 어떤 그 슈퍼마켓 작은 한 뭐 100평 정도 이런 슈퍼마켓은 1차 상권은 500m, 그 다음에 700m, 1km 뭐 이런 정도로 어떤 감각적으로 많이 상권을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1상권, 3차 상권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하는 거죠. 상권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점포의 영업 범위는 거리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어떤 그 인터넷으로 하는
이베이스로 할 때는 좀 달라지지만, 그리고 점포의 영업법은 입지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면 대로변에 있다. 입지 조건이. 아니, 후면도로에 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틀리죠. 여기 대형으로 있다.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매 빈도가 높은 업종은 높은 업종. 구매 빈도가 높은 거는 상권 범위가 넓다. 이거나 사라시 이건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편의점은 상권이 좁은 거죠. 선매품은 넓고, 근데 선매품은 구매 빈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죠?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 확장 잠재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4사분면 소매 경쟁은 낮고 시장 확장력이 높은 거, 경쟁점은 별로 없고 시장은 막 확장돼. 그게 1순위다는 거죠. 근데 경쟁은 높고 확장력도 높은 거라든지 경쟁은 낮고 확장력도 낮은 거, 이거는 2순위. 경쟁력은 높고 시장 확장력은 낮은 거. 점포는 많은데 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 이런 부분은 3순위. 그래서 이 1순위에 초점을 해야 되겠죠. 경쟁력은 낮고 시장 확장력이 높은 곳에 초점을 해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데 상권의 경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거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저기도 거리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의 범위는 각 점포의 입지, 점포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점포의 조건은 점포의 크기, 어디에 있느냐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경영 방침, 전략, 정책, 가격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은 상권이 좀 좁고, 어떤 선매품은 상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찌됐든 상권의 범위는 탄력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